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게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감독이 하는 일을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촬영을 안 했다 한 거 뿐이지. 정도죠. 네, 그래서 네. 힘들었습니다. 제가 연출이자 제작자이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배우들 알아서 다 잘해주고 성우님들 네. 알아서 다 잘해주고 사실상 연출로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음향이었어요. 그 네, 그죠. 음향 효과와 음악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 뎁스를 줄 것인가 이 작품에. 네, 그러니까 이미 읽을 때도 너무 좋지만 네. 들었을 땐 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읽고 나서 듣는다면 뭐 듣고 나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고 나서 들었을 때 뭐 비슷하네라고 생각해서 안 듣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뭔가 좀 다른 거, 뭔가 좀 더 깊이가 있는 방향으로 연출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그 음향 편집에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음향 편집은 그럼 전문가의 뭐 그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직접 엔지니어가 하셨어요? 있고요. 네. 엔지니어가 있고 네.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여기서 진짜 하다못해 백열등 소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징 하는 백열등 네, 소리들 네. 있잖아. 아니면 냉장고 소리 막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고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 그렇죠. 지금도 네. 저 소리가. 네, 네.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고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고요는 어느 한 순간에 써야 된다. 아하.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 그것도-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고요가 세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소리를 뭘 입힐 거야? 라고 하면 뭐 물론 야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막 야외에서 소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실내에 들어가면 이거 무슨 소리 입혀야 되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입혀야 돼? 아니면 진짜 뭐 백열등 소리, 형광등 소리를 입혀야 돼?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다 뒤지는 거예요. 네, 거기 갖고 있는 소리 중에 네네. 만약 그 소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네. 엔지니어가 그 소리 다 찾아가지고 만들고 막 짬뽕하고 만약에 이게 음향 효과로 이제 한계가 있으면 음악 감독한테 가져가요. 네네. 이 어떤 음향을 음악적인 요소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세트 테이프가 씹히는 소리를 네. 이 라이브러리엔 없으니 음악 감독한테 이거 디제잉 할 때 네. 하는 소리 같은 거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어? 하면 얘가 만들어서 다시 보내줘.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짧게 듣긴 했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맞아요.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좀 그러니까 기존의 오디오북처럼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기존의 오디오북들도 굉장히 훌륭하죠. 성우님들이 막 연기를 네네.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음악도 있고. 근데 어쨌든 취지라기보다는 첫 시작이 대사량이 많은 소설을 써달라고 한 거였고 이건 배우들의 연기를 듣는 라디오 드라마 같은 네. 형식의 네. 작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음. 그러려면 퀄리티 높이는 수밖에 없죠. 네. 그 배우들 연기를 살리게 하려면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도 사실 배우들이 현장에서 열연을 하죠. 연기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데 사실 그 배우들의 연기가 스크린에 딱 나왔을 때 관객들한테 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네. 전 절반은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절반 정도는 배우가 잘해놔야 감독도 만질 게 있는 건데 네. 감독님이 다 만져서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들을 모셨는데 이 사람들이 연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네. 하려면 제가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와서 녹음했잖아요. 네. 그럼 그 트랙들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사가 끝나고 이 대사가 어느 타이밍에 나올 거야 그치. 라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물고 들어올 거야? 맞아요. 아니면 네. 정적을 줄 거야?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다 트랙을 맞춰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 다 제가 생각하셨어요? 하는 거죠. 예. 야. 조금만 당겨봐, 조금만 음. 밀어봐 하면서 다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요. 편집만 그러니까 이 오디오북 만드는 게 총 한 7개월 반 걸렸거든요. 이 오디오북 만드는데 네. 7개월 그러니까 화면도 없는데 불구하고 CG, 컴퓨터 그래픽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도 게 없는데도 없는데. 불구하고 7개월 반이 걸린 건 우선 가장 큰 건 처음이라서 네. 제가 기술이 없어서 두 번째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네, 최대한 뭔가 좀 잘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이 기간을 네. 좀 길게 만든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짧게 좀 중요한 장면들 몇 개를 들었는데 네. 그 라디오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잘 만들어진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그려지는 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약간 체험형 같았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들어가 있다는 있는, 느낌까지. 네. 몰입감이. 근데 지금 들으니까 네. 음향의 네. 효과가 컸겠어요. 네.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좀 계속 감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음향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정도였지 막 그걸로 공간감을 만들어서 뭐 체험을 하게 해야지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만약 기자님처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연의 결과인 건데 근데 저조차도 사실 이제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하고 이제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뭐 오타가 있는 건 아닐지 혹은 뭐 잘못 녹음이 된 네. 대사가 있거나 서술이 있는 건 아니지 하고 이제 원고를 보면서 딱 읽는데 듣는데 막 빠져들어요. 이게 펜을 놔요 우선 기본 이렇게 펜을 놓게 돼요. 그리고 네. 계속 듣고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탁딱 다 듣고 마지막에 OST 나오고 네. 딱 뒤돌아서니까 영화관에서 나온 네, 것 같은 네. 느낌인 거예요. 네. 이미 내 그런 눈앞에는 있죠. 없잖아요. 지금 영화가. 그죠. 영화도 영화관에서 나오면 그냥 내가 본 기억인 거잖아요. 내 위주로 편집돼 있는 영화가 내 안에 남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딱 뒤돌아서니까 제가 막 상상하면서 봤던 그 공간과 근데 어쨌든 배우들의 얼굴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얼굴로 계속 듣다 보니까 진배 없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온 거랑 물론 영화가 조금 더 체험형이긴 하죠. 근데 오디오북을 또 꽤나 내가 뭔가를 보고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해서 다음 거 만들 때 조금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팁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게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 들리는 거에 정말 집중을 하게 그렇죠.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대사가 더 막 확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시각이 오히려 상상을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네. 네. 아주 오디오의 강점을 맞아요. 잘 살린 네. 콘텐츠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침착맨이라는 네. 네. 그 나가셨더라고요. 형님 방송에 나간 너무 이 재밌게 얘기를 봤어요. 하니까 네. 이 형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각자에게 맞는 영화를 들고 나간다? 맞아요. 이러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 말을 진짜, 듣고 맞아요. 아 그래 그런 네. 건 것 같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겠구나. 그렇죠. 그것도 나름 재미있다. 네. 어. 다 감독이 되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감독이 되는 거죠, 자기가. 네. 이건 누군가가 제안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딱 그냥 어느 정도의 조건만 제시를 드리면 네. 그 안에서 자기가 네.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서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자기가 어떤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한테. OST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OST까지 내시고 참 정말 진심이시다. 정말. 이거는 뮤직비디오도 나왔잖아요. 네. 또 대단한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OST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게 작가님 섭외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듣는 그래서 소설 하게 되면 예, 소설 해야 하게 되겠다. 되면 네. 음악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어디에 올리던지 네, 뭘 네. 전시를 하던지 해야 되겠다. 음. 그 생각이 저한테 약간 마치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저 자신한테. 음. 그래서 당연히 그건 해야지라고 이유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낸 숙제. 예. 어느 순간에. 음. 사실 이유 없거든요. 굳이 OST 왜 만들어요? 뮤직비디오는 왜 만드냐고 굳이. 그래 2인 출판사에서 예, 그렇잖아요. 듣는 근데 소설 했는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예, 만드시고.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게 돼서 막 네. 음악 감독들한테 OST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음. 뮤직비디오 감독한 찾아가가지고 네. 나 이거 좀 해달라 그러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음악 감독들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되게 씬에서는 네. 엄청 주목받고 인정받는 성함 좀 언급해 주세요. 그 윤마치라는 네. 이제 네. 싱어송라이터와 네. 구름이라는 프로듀서인데 맞아요. 지금 씬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이미 네. 구름이라는 프로듀서는 많은 그 가수들이 같이 일을 네, 해보고 네. 싶어하는 프로듀서였고 윤마치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네. 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좀 만나게 된 계기도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원고를 받고 네. 막 읽고 네. 이런 거구나. 음악 감독 이제 누구 섭외하지? 음. 당연하다는 듯이 음악 감독 누구 섭외? 네. 음악 감독 어떻게 섭외하지? 하고 근데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못 하겠잖아요. 네. 제가 가수 친구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느 날 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네. 어떤 여가수가 뜬 거예요. 네. 봤는데 저희 책 원고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봤더니 마치라는 네. 이제 윤마치라는 가수였고 이 사람 한번 섭외해볼까? 뭐 음악을 다 들어봤는데 어울릴 것 같은 네. 거예요. 근데 그러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작년에 자동차 광고를 찍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광고에 모델로 온 거예요. 아. 그냥 한 두 카트 찍으러.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너무 좀 소름 돋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윤마치 씨 아니냐고 맞대요. 제가 대뜸 번호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번호 따셨구나.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제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좀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 네. 이제 아마 저 스태프들이 봤으면 이렇게 저거 여자 번호 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현장에서 여자 번호 딴다고. 근데 저는 진짜 일말의 고민도 그러네. 없이 네, 네. 번호 좀 달라고 그랬던 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네. 하겠다고.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유명한 분이 하자고 하면 해야죠. 그러는 거여서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돈도 얼마 못 드리고 네. 막 그 거절하셔도 된다. 너무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와요. 네. 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못 뭐죠? 하니까 아니 한 분이 더 하고 싶다고. 에? 누가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사람이 왜요? 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하고 싶다 그러지? 하고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럼 네. 해주시는 겁니다. 하고 번복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음악이 닿았고 저는 진짜 또- 소름이 돋았고 촬영장에서 또 네. 또 저 뭐 핸드폰도 안 터진 지하여가지고 제가 저기 입구에 가가지고 막 몰래 이제 쉬는 시간에 가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들어야겠다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후배였던 네.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제니, 네. 아이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한결이라고 제 아, 고등학교 네네.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사실 그 친구 되게 큰 뮤직비디오 감독이거든요. 가가지고 한 번만 해줘. 그래서 또 형이 하자는 건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애들만 좀 챙겨주세요 하고 네. 이제 정말 소액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네.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누구 남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대학교 때 친구인 조현철한테 고등학교 때 네, 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감독도 저희 고등학교 그러네. 대학교 애고 좋은 학교 나오셨네. 네, 이렇게 해서 요 셋이서 잘 사셨어. 네. 복작복작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편집본을 그저께 받았는데 이건 그냥 이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네. 아닌데 그러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도 이게 욕심이 나니까 감독님이 안 해도 되는 보정과 막 색 보정과 막 그 효과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넣어준 거예요. 사실 그 금액으로는 아예 택도 없는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죠. 네. 네. 이게 잘 사셨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사실 클리셰긴 한데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네. 그분들도 좋은 그렇죠. 일이라고 하니까 나서준 거지. 그렇죠. 이게 뭐 그냥 해달라고 했으면 안 해줬을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를 알아주고 와준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뮤직비디오는 좋은 취지가 아니잖아요. 내 숙제인데. 그렇잖아요. 예. 뭐 그렇잖아요. 그 사실상 종이책도 좋은 취지는 아니에요. 이건 한 권에 그냥 다른 책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 결과물로 네. 얻어낸 무언가로는 네. 또 좋은 네. 일을 해야 되고 그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저희가 회사에 2명이서 고민을 해봐야죠. 네. 네.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오. 이게 업로드되면은 사실 좀 지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네. 네 잠깐 녹화일 기준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네. 제가 어제 바로 봤어요. 네. 이야. 그래서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람이 그렇던데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대. 지나간 기억 속에 우린 아직 부르고 있어. 유리 알물결처럼 이상하지 이 마음이 왜 자꾸 차고 차오르는지 사라지지 못하는 숱한 밤이 머무르는지 말 못하지 왜 이리 달고 달아오는지. 너의 그 여름을 내게 나눠줘. 달콤하고 또 싱그러울 테니 한입 빼어 그 계절 위로 선명히 남을 이야기 그늘 하루 쉬어가도 좋아. 그저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불러주고픈 이 초록빛 노래 들리니. 네, 뭐 앞부분만 네, 너무 좋네요. 들어봤습니다. 출판사 네. 무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전편을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구독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보면은 진짜 음. 손열매와 손열매. 어저기 같은 어. 그런 그쵸. 느낌이 들어요, 두 네, 분이.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네, 저 촬영하면서 또 사진기 들고 가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 네. 열매랑 어저기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오디오북은 고민 씨와 김도훈 배우가 녹음을 했잖아요. 그죠. 아까 뭐 보면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오디오북의 장점이 어쨌든 시각적으로 네. 강요하는 네. 이미지가 없어서 없으니까. 네. 누가 와서 이렇게 붙어도 네. 그냥 그 사람처럼 보이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또 나눴던 이야기처럼 내 옆에 누군가가 열매와 네. 어저기가 돼서 상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재밌는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천여름 완주를 홍보하느라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네, 말씀하셨지만 전시도 하고 네. 또 북토크도 하시고 네. 예. 그런 거는 사실 이런 마케팅은 안 해본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어떻게 다 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네. 마케팅을 어쨌든 마케팅 전면에 나서잖아요, 배우가. 네, 그렇죠. 영화를 팔려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안에 깊숙이 막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지는 몰랐어요. 네, 네. 그냥 뭘 하는구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 효과가 있나 보구나.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억으로 책을 홍보할 때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 네. 그리고 우선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네. 마케팅을 할 때는 나야 밖에 나가서 카메라 보고 웃으면 되는데 네, 네. 이 안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의 제안과 거절과 막 싸움과 막 그 서운함과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다라는 걸 이번에 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이제 영화 제작사나 뭐 홍보사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홍보하게 되면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할지 약속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마케팅 계획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사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마케팅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이건 이거대로 하는데 책 한 권을 어쨌든 책이 세상에 딱 등장했을 때 이건 듣는 소설하고 그러니까 오디오북하고 함께 등장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이 아닌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 건데 그럼 그거를 틀어볼 전시회 같은 걸 한번 열어볼까? 전시회는 어떻게 하면 되지? 뭐 하다가 작년에 그 성수동에 있는 LCDC라는 네. 문화공간에서 작년 가을인가? 북토크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 근데 북토크 할 책이 없었어요. 네. 북토크를 할 책이 없는데 무슨 북토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앞으로 언제든지 뭐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야, 예약을 그럼, 엄청 세게 걸어놨네요. 그래서 그럼 저희 내년 한 5월쯤에 책 나오는데 그때 해도 되나요? 해도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땡큐죠 하고 네. 이제 네. 가서 공간에 가서 이제 봤는데 네.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시 내가 생각했던 거 한번 해볼까 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네. 전시회 하려면 뭐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막 기획을 한 거죠. 여기다가 암시를 만들어 놓고 네. 좀 어떤 그러니까 아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네. 뭐 일종의 간접 체험. 네. 네, 뭐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의 시야가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는 그분들의 시점에서 이걸 듣는 겁니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네.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청각이 혹은 후각이 자극이 되면 어떤 느낌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간접으로 체험을 해보는 네. 예,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제 그런 전시까지도 기획을 해보고 뭐 관련 책과 관련된 뭐 MD 상품들도 만들어서 뭐 소개도 해보고 그 뭐 저희 도서전도 나가거든요. 네네. 예, 도서전 때도 또 색다른 어떤 그 또 2차 창작물이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또 소개해드리고 해서 여름 동안에는 어쨌든 이 완주를 좀 네.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네. 소품들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죠. 이게 패키지도 굉장히 신경 쓰신 느낌이 너무 있어요. 예뻐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이렇게. 저는 책 디자인이 네. 되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네. 근데 제가 뭐 디자인하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제 유일한 취미가 북커버 디자인 수집하기거든요. 사진 찾아가지고 저장해 놓는 게 아, 그래요? 제 유일한 수집 컴퓨터로 뭔가를 수집하는 건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책 커버들 네. 네. 중에 어떤 커버들이 예쁜가 네.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걸 계속
찾아보는 취미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북커버에 대해서 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게 된 네.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일반적인 책의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네. 어쨌든 시리즈로 나올 거고 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소설의 가장 중요한 오브제로 비디오 테이프가 등장을 그쵸. 하니까 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집에 있었던 거 막 이렇게 슬라이드 케이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책이 크기 때문에 비디오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 또 연상 정도만 되면 네.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이 형태를 그 디자이너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네. 동의를 해주시고 열심히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그 사실 네. 제작비 대비 그러니까. 책값이 싸요. 아. 근데 어쩔 네. 수 없는 게 책이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얇은 책을 네. 비싸게 팔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네.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얼마나 파셔야 음. 왜 BEP가 얼마야 막 이러잖아요. 아 그리고 BEP는 영화- BEP는 넘기겠죠. 지금 네, 어쨌든 판매 네. 추이를 보면 네. BEP는 뭐 이렇게 뭐 손익분기점은 네, 네.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목동 규보 갔더니 2위까지 올라간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어, 네. 감사해라.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저는 사실상 이 듣는 소설이 또 저희 출판사의 먹거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런 유명 작가님들하고 또 그렇죠. 작업을 하는 거기도 네. 하니까 네. 그래서 또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도 있죠. 작가님이 사실상 마음을 써주신 건데 그렇죠. 그냥 제가 뒷짐지고 책의 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잖아요. 네. 전면에 나서서 네. 좀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제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자금을 또 마련을 해놔야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은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사실 빠듯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영화로 번 돈을 여기다 갖다 넣지 않는 게 목표다. 목표예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안 그러고 있어요. 아, 예. 그 김금희 작가님은 그럼 처음에 왜 이 작가님이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었고요. 원래. 그리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은 많죠. 네. 그럼에도 왜 김금희 작가님이어야 했냐면 저한테는 작가님의 대사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 어떤 작가님들보다도 네. 작가님이 쓰는 그 아주 은근한 위트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지한 것을 아주 살짝 거부하는 하지만 들어갈 때는 훅 들어가는데 네. 줄창 진지하지만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네. 저는 너무 그런 것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작가님의 그런 요소들. 근데 그 대사들이 너무 흥미롭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처음으로 한번 우리의 첫 시작은 김금희 작가님이었으면 네,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대사들이 많아지면 어떤 시너지를 줄까 그 대사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죠. 아.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저요? 네. 저는 다독가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막 다독가라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 네. 많지가 않아요. 책을 촬영할 때는 책을 읽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촬영장에서 책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었어요. 아. 촬영장에서 책 읽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그래도 돼요. 근데 기다리면서 그것들이 네. 내가 뭔가 멘탈이 안 좋아져서 카메라 앞에서 막 연기를 절대 괜히 그게 나한테 어떤 네. 그 요소로 실수 요소로 다가와요. 너 그러니까 그러지라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전혀 연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현장에서 대기할 때 책 안 보고 있으면 멍 때려요. 핸드폰 그죠, 하거나.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제 현장에서 책 읽네. 아. 그래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 책을 안 봐요. 네. 이제
숙소 가서 봐야 되는데 네.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뭐 읽을 촬영 시간이 끝나고 없죠. 나면 피곤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짬짬이 읽어서 뭐 한 달에 2-3권 읽는 건데 네.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거죠. 네. 책을 만들면서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요 계속. 계속 이 책만 읽어요 진짜. 네. 네. 저는 그 영화 기자하면서 배우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알게 된 건데 배우님들은 시나리오 북을 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그 책이라는 그렇죠. 거를 많이 네. 읽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그것들이 다 책이라면 수많은 책이니까. 시나리오들이 다 책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 누구나 다 음. 확률이 좀 적으니.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좋은 책을 기다리는 거죠 항상. 네. 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이 천여름 완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만 요 다음 계획도 있어요? 네, 6월달에 신간이 하나 또 나와요. 네, 네. 네. 제가 투고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투고 의뢰가 많이 오는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1인 출판사였는데 투고를 어떻게 받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읽어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드리거든요. 뭐 이제 거절 못 드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거절 드리긴 네, 드려요. 네. 근데 어느 날 네. 메일이 왔는데 이건 네. 투고가 아니라 네. 어떤 책이 하나가 그러니까 제안이라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아, 예. 이게 무슨 책인고 봤더니 독립출판, 그러니까 ISBN 넘버가 없는 아, 네.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서 독립 서점에서 아, 파신,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무슨 청년 출판 뭐 이런 거 해서 네, 네. 지원을 받아서 네. 본인들이 실험을 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량 찍어서 아. 독립 서점에서 이렇게 서점에서만. 판매하시던 네, 책을 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그 실험이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책을 안 판다. 네. 그 작가님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죠. 네. 그 책을.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웬만하면 죄송합니다. 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제목이 네. 사나운 독립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제목이 그래서 오. 이게 뭐야? 네. 이거예요. 네. 음. 오. 그래서 이게 뭐야? 사나운 독립이 뭐야? 하고 그 출간 기획서, 아, 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냥 작성했던 출판 기획서만 한번 열어봤는데 네. 엄마가 된 딸들이라는 3인 작가 단체예요. 아, 네. 그러니까 80년대생 여성 네. 세 분이 음. 엄마와의 관계에서 지난한 그 감정의 고를 겪던 아, 네.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그 세 분이 모두 딸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딸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제 그 읽고 싶다. 그 감정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의 그 저도 마찬가지죠. 80년대생이니까 우리 엄마들은 네. 우리의 감정에 집중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만 음. 집착을 했죠. 대부분의 가정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을 봐도라도. 네. 그 과정에서 오는 엄마와의 골이 저는 아들이니까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안 써. 이래 버리면 그만인데 딸과 엄마의 관계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책을 읽어보니 그 네. 출간 기획서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그 끈을 끊어내 가지고 이제 이걸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엄마가 되었는데도 뭔가 되물림이 될 것 같은 그 위기감 속에서 사는 그분들의 글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건가요? 나 엄마처럼은 안 살아 했는데 내가 엄마가 내 안에서 엄마를 자꾸 그렇죠. 발견하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홀린 듯이 답장을 했어요. 이거 우선 저는 이거는 원고를 다 읽어보겠다. 이 원고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계약하겠다, 뭐 저희가 팔겠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읽어보자. 우선 요거는 읽어보겠다. 네. 제가 다른 투고는 사실 안 받는다. 근데 이건 이미 완성된 책이기도 하니 제가 책을 한번 읽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한 3달 동안 진짜 짬짬이 네. 읽었어요. 네. 겁도 났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여성 인권 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에 네. 있어서 잘못 이야기하면 서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어쨌든 저도 직업을 갖고 있고 그분들도 작가가 아니거든요. 직장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겁도 좀 났는데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품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네. 네. 해야 되는 이야기. 음. 그래서 해야 되는 이야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네. 지난 3월에 계약을 하고 어. 다행히 이미 원고가 이미 책이었던 그쵸. 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조금만 다듬어서 아. 디자인 좀 이쁘게 하고 네, 좀 네. 어울리게 하고 좀 이렇게 편집도 잘 해서 책 같은 네. 책으로 잘 만들어서 나오면 되는 아, 거라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 공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와. 그때 맞춰서 이제 서점들에서도 나갈 네. 건데 네. 그 도서전에서 이제 먼저 소개가 되는 책이죠. 네. 무죄로서는 네 번째 책이 네 번째 되는 책이죠. 거죠. 네. 아. 사실상 계획이 없었는데 네. 그냥 운명처럼 만난 네, 원래 그런 인생이 거죠. 계획된 대로 맞아요. 네, 되는 거는 맞아요. 없고 네. 또 계획된 대로만 되면 또 재미도 없을 거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 듣는 소설은 요 다음 작품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있으세요? 세 번째 작가님까지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면 안 공개드리기가 되고. 좀 어려운데 네. 뭐 흡족하실 만한 음. 작가님들께서 네. 써주고 계셔가지고 네. 음. 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어.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영화는 언제 하실 건가? 우선 올해는 제가 뭐 이런저런 네. 이유로 네. 촬영을 좀 쉬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 쉰다더니 같더라고요. 왜 안 네. 쉬고 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촬영을 쉰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차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촬영을 쉬는 거지 음. 뭐 다른 거를 뭐 안 그죠. 하게 아니 네.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촬영을 쉬다 보니까 근데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일에 아예 그냥 빠져가지고 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촬영할 때 놓쳤던 것들이 보여요. 아. 나 촬영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네 아. 라는 것도 느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일이 훨씬 피곤하거든요. 아. 그 일이 덜 피곤해요. 아. 본업이 덜 피곤해요. 네. 물리적으로 노동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근데도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감정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아, 네. 그것이 감정을 쓰는 건 힘들지 않은데 써야 될 감정이 안 나오는 게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 써야 될 감정이 왜 안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면 네.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나한테 없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겠지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열심히 한다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잠깐 나온 얘기지만 저희 세대들에게 열심히 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잘하는 걸 잘하는, 바랬지. 네. 예. 열심히 하는 거라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잘만 하면 되는데 아. 열심히 해서 잘하면 다행인데 열심히 안 하고 잘하고 싶다. 그게 재능일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열심히 하시는 배우 아니세요? 저는 그것도 사실 네. 굉장히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성공한 배우들이라면 그 노력의 양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유독 제가 그 노력이 보이는 역할들을 맡은 것 뿐인 거죠. 예를 들면 피아노를 쳐야 된다든지 저 그 피아노 네. 보고 감탄했어요. 네, 뭐 진짜. 장애인의 네.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네. 또 뭐 트랜스젠더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 어떤 그러니까 노력이 보이는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물이 좀 잘 눈에 보이는, 띄는 네.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저는 그 노력은 다 한다고 봐요. 그 노력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될 수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배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거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래 그럴 거면 근데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촬영할 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나 이거 열심히 하니까 재밌잖아. 예. 뭐 결과물도 좋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책도 뭐 막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좋은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막 사무실에서 진짜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네.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다. 네. 이거 뭐 해보겠다고 사실 전혀 지식이 없고 전혀 뭐 경험이 없는 분야잖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막 물어봐가면서 막 혼나가면서 막 이게 하는 게 요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다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촬영장 가서도 또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 그 내가 거부감을 느끼던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의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네, 뭐 제가 그냥 기자님들 앞에서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남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매사에 성찰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끊임없이 자기 네. 성찰적이세요. 네. 욕 먹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근데 그렇게 감정 노동이 생각을 할 수 필요한데. 있다는 게 제가 어제도 제가 어제 나고야에 갔다 왔어요. 음. 그저께 가서 어제 왔어요. 네. 그 무슨 전시품을 받아야 돼가지고 아. 그 일본에 계시는 이제 한국 작가분이 네. 계시는데 오면서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 실을 어떤- 수도 없잖아요. 어떤 도자기니 전시품? 도자기예요. 도자기? 음. 네. 그러니까 실을 수도 없어요. 이거 네. 그때 끌어안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겁고 손이 마치 이렇게 다 멍이 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 들고 어머, 온다고. 어머. 네.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게 재밌으니까 신기하고 그러니까 또 막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내가 과연 배우가 아니었으면 일본에서 이렇게 작품을 해주겠다고 했을까? 네. 정말 대뜸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었을까? 나 자신이 쓰고 있는 어떤 어드밴테이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근데 어드밴테이지는 없을 수 없잖아요. 이미 네. 제가 살아온 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뭔가를 이제 제시해 주시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걸 안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지금 하시는 글쎄 일로도 말이에요. 예, 네. 예. 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도 네.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좋은 취지로 만든다고 하더니 책 팔고 자기 돈 벌라고 하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맞죠.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책 파는 거잖아. 너 돈 버는 거잖아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돈을 또 좋은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 이제 그 돈으로 뭐 좋은 책을 만들든 뭐 어딘가 기부를 하든 네. 뭐 어쨌든 그 돈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굴려야 이 책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는. 근데 좋은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본 독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뭐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이걸 그랬으면 보고서, 좋겠죠. 예, 예. 그게 가장 제가 네. 바라는 그죠. 어떤 예. 결과물이죠. 네. 아까 세상을 뭐 못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네.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확 바뀌고 이런 거는 거의 그렇죠. 없는 것 그거는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조금씩 그냥 소개하는 네, 정도의 네. 어떤 출판사를 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인간 박정민과 네. 배우 박정민 그리고 출판사 대표 박정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어떻게 같은가요? 어떤 점이? 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같은 사람이고 그죠? 문제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늘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그냥 그 사이사이에서 그 경계를 그 선을 얼마나 잘 타느냐가 저의 임무인 것 같고 까놓고 그냥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 워딩일 수도 있는데 이 출판사가 네. 저의 본업에 해를 끼치면 저는 바로 그만둘 수 있어요. 예. 그 저는 어쨌든 제 본업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네.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안고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막 큰 피해를 주는데 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조심해야죠. 책임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이제 선을 타야 줄타기. 되는 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출판사를 하고 이제 그냥 인간 진짜 그냥 자연인 박정민으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과 뭐 출판사의 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네. 배우 박정민에게 박정민의 속도를 좀 줄여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경주마처럼 달렸거든요. 네.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루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뭘 이루고 싶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아. 내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달려간 거예요. 뭐가 있겠지 하고. 근데 없어요. 뭐가 없어. 허상이에요. 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빨리 달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게 네. 만들어준 건 있어요. 지금 아, 저희 네. 출판사가 일하시는 게. 인간 네. 박정민이 네. 그래 그럼 좀 속도를 줄이고 배우를 할 때도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네.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자. 네. 그게 무슨 뭐 상업 영화는 안 하고 독립 영화만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혹은 그 영화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다못해 뭐 이 감독은 어떤 색깔을 구현하고 싶대. 그러니까 목적이라면 뭐 그런 감독 없겠지만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나도 해보고 싶었던 거라면 아, 네. 동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던 기준들이 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뭐 이렇게 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했던 것도 같은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깊게 생각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약간 네. 자신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냥 소통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조급한 마음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겠다. 다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네.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네. 비교군이 있잖아요. 그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 네. 그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명절 때 모이면 걔는 이거 하는데 넌 뭐 하냐. 맞아요. 이거부터가 비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뛰어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고 싶은 네. 건데 그런 것들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것도 저는 그것도 도태된다고 네. 봐요. 예. 네.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취하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건데 내가 못하는 거면 포기하고 네. 그런 과정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동참해서 만들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또 흘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끝내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네. 지금 계속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로. 불편하죠. 네. 네, 마음 불편하죠. 아직 뭐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가면 아직도 막내거든요. 네. 내년에 마흔인데 아, 영화 현장에 가면 아 그래요. 저보다 어린 배우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음. 영화는 아, 아직도 제가 어린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빨리 많이 이루시기도 했어요. 이른 나이에.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 건데 제가 느끼는 게 좀 다른 건 영화가 많이 없어요. 아, 영화가 많이 없는데 영화 배우들은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뭔가 제가 막내 포지션으로 계속 뭔가 들어가게 되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좀 어린 편이다. 영화 현장에서. 아, 네, 음.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음. 선배님들 배우잖아요. 막 배우고 나도 저렇게 선배님들처럼 네.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계속 막내니까 계속 이렇게 업혀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인공으로서 혹은 선배로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또 카메라 뒤에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아직 그 응용할 현장을 못 만나봤다. 많이 만나본 적도 있죠. 근데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네. 응용할 현장을 만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물론 감독 전에 반장선거 단편 영화 하셨지만 앞으로 감독을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근데 뭐 네. 단어는 못 하겠어요. 네. 절대 안 해. 예전에는 절대 안 해였거든요. 가끔씩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생겨요.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럼 시나리오도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네. 막 책도 읽어서 막 도움도 받고 하는데 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네. 영화는. 제가 그 돈을 내 어깨에 짊어질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럼 잘하려면 연습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다못해 핸드폰으로라도 찍어보고 아, 네. 네, 그냥 친구들끼리 찍어보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감독님들한테 좀 물어도 보고 네. 공부도 좀 해보고 하고 하는 게 맞지. 하다못해 저희 아까 나왔던 현철이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 해서 막 상도 네, 받았잖아요. 네. 현철이한테도 물어보고 참 웃기죠. 같이 영화과 동기인데 네. 쟤는 감독이 돼서 상을 받고 저는 쟤한테 물어본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현철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거든요. 감독이 된다는 거. 그 돈을 그 배우를 그 네. 스텝을 네. 다 이끌고 간다고 감독이 저는 아직은 그게 좀 무서워요. 네, 무서워서 그래서 아직은 생각이 없다. 네. 근데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 뭐 요 정도. 책은 당분간 뭐 안 쓰신다. 전에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네. 책을 다시 낼 생각은 있어요. 있는데 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쌓이면, 얘기가 없어요. 네. 네. 이제 쌓이면 그래서 한번 집에서 써보려고 책 써보자 하고 딱 키보드 앞에 앉았는데 한 글자도 못 쓰고 다 썼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지워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농담 따먹기 하고 싶지도 않고 농담식으로 적더라도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있어야 되는데 아예 뭐 그 말들을 그것도 사실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있는데 할 얘기 있는데 꺼내기가 좀 무서운 것도 있고. 네. 그게 더 무르익으면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네. 더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쓰는 건 그 옛날에는 그 쓸만한 인간이나 책 네. 저거 연재하는 글 썼을 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걸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글을 글쓰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저거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막 써도 됐었는데 어린 마음에 뭐 25살 때부터 쓴 글이니까요. 저 그렇게 책으로 박제가 돼서 나오니까 네. 저의 인지도에 따라서 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네. 문제는 저게 진짜 15년 전부터 쓰는 글이란 말이죠. 네. 14년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시절이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생각이 변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시절에는 제가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철없는 생각들도 있었을 거고 표현들도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성하고 네. 바꾸려고 하고 공부도 해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시절에 와서 제가 뭔가를 쓴다라는 거는 또 저렇게 박제가 돼서 남아 있을 텐데 그러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옳은 생각 뭐 다양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 생각의 방향성은 정방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역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네. 무섭다. 그래도 언젠가 책 내시는 걸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아, 예, 모르겠지만. 내긴 낼 겁니다. 예, 책은 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좀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쉽네요. 더 붙들고 얘기를 듣고 싶지만 보내드려야 바쁘십니다. 아, 맞습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출판사 무제 대표로 함께해 주신 박정민 배우님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예. 앞으로도 아무쪼록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에 그 어저귀와 손열매의 그 좋아하는 그 대화하는 대목을 음원으로 틀어드리고, 들으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처음으로 약간 좀 이런 이 책으로 조금 제 생각 깊은 생각을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 것 네. 같아요. 시간도 네. 2시간 정도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말씀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사실 내가 가서 괜히 미처만 드러내고 오는 거 아니야라고 아이고. 되게 무슨 걱정했었는데 말씀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네. 뭔가 더 채워진 것 같은 느낌. 난 너 아, 더 팬이 돼버렸어. 네. 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기가 재촉하며 두 팔을 내밀었고 열매는 어린 시절 작은 바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던 동작을 떠올리며 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때 바다가 받아주었듯 어저기가 열매를 받아 안았다. 구덩이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그리고 화려했다. 나무 뿌리와 균사체와 곰팡이가 여름밤에 알맞게 만발해 있었다. 열매가 손을 가져다 댔다. 느껴져요? 나무 뿌리구나 싶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름들 다 지우고 더듬어 봐요. 있는 그대로. 그러자 열매에게는 대상이 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감각이 남는지가 중요해졌다. 우선 물기가 있었다. 어떤 것은 힘을 줘야 배어나왔고 어떤 것은 나무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감싸고 있었다. 손가락에 달라붙는 실들은 곰팡이들이 만든 균사체라고 했다. 거의 모든 나무 뿌리들이 그 그물백 같은 균사체들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구덩이 속에 있으니 열매는 전보다 더 또렷하게 냄새와 소리를 느꼈다. 원래 밤의 숲이 품고 있던 여름 여치들의 청아한 음색과 가지와 가지를 옮겨가는 밤새들의 날개짓과 여린 가지를 우르르 들추다 내려와 열매기를 먹먹하게 하는 골짜기 바람 외에도 달을 비추기 위해 기꺼이 더 어두워진 연못의 물결 소리, 뾰족한 전나무 잎들이 공기 중에 긋는 투명한 빗금 소리, 흙 알갱이를 짚으며 땅벌레들이 길을 찾는 소리, 부후된 통나무 껍질을 쪼개며 버섯이 피는 소리, 이불이 펼쳐지듯 밤 안개가 너르게 이동하는 소리. 그러다 어저기와 열매 위로 내려앉는 소리. 그렇게 밤이 존재하는 소리.
숨을 보내며 이제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숲의 여기저기예요. 모호한 말이었지만 열매는 어디론가 숨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일할 때 영상 속 인물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주었던 것처럼 열매가 연기한 무엇도 현실에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열매의 호흡과 목소리를 전달받았으니까. 그래서 열매는 성우인 게 좋았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열매가 슬픔을 느끼자 손가락에 따끔한 자극이 일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고 나중에는 비가 오나 두리번거렸지만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자극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다. 와! 열매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일단 탄성을 질렀다. 어저기가 삽을 땅속에 꽂아놓고 기대 서 있다가 열매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어두워서 표정을 읽어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알았죠? 하는 물음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방금 뭐예요? 정전기 같은 건가? 굳이 설명한다면 친교적 조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